자, 2, 3, 4페이지에 출제순위 19번째 행정윤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윤리도 좀 전에 김연남법을 봤지만 문제가 8문항 정도 적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하겠는데, 자, 일단 행정윤리는 이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이제 윤리를 얘기해요. 행위규범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윤리는 이원적 측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측면이 있고 또는 소극적인 측면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적극적인 측면은 행정윤리를 여러분들 확립함으로써 행정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겠죠. 이게 적극이고, 반면에 소극적인 측면은 부정부패의 방지야. 부패 방지입니다. 부패 장치가 아니라 부패 방지. 부패 방지. 윤리가 부패 장치면 이상하잖아. 부패 방지입니다. 출제에 나왔던 내용이고, 일단은 행정윤리와 관련된 관련 법규가 3대 법규가 있어요. 거기 공직자윤리법,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 국가공무원법, 이 3대 법규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 법규의 내용을 섞어서 그러는 문제 형태가 또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구분해서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죠. 자, 일단은 공직자윤리법상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4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 및 공직자 선물 신고가 나왔는데, 일단은 등록은 4급 이상이야. 옆에 공개는 1급 이상이야. 4급 이상이 등록이고 공개는 1급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공제 선물 신고를 얘기할 때는 외국으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 미화는 $100 이상입니다. 미화는 $100 이상 선물을 받았다. 그럼 국가기관에 여러분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물이 국고로 귀속이 돼. 국고로 인도가 돼. 그다음에 두 번째,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나왔는데, 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은 재산 등록 대상자입니다. 누구? 재산 등록 대상자 4급 이상. 그러니까 이런 5급으로 퇴직했다. 이런 사람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서 퇴직 후 3년 동안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가 없어요. 553. 제가 퇴직 공무원들은 여러분 등산하고 난 다음에 553 불고기에다가 소주 먹는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이 창원 쪽에도 등산들 많이 내려오더라. 아시는 쌤이 KTX 내려오면은 등산복 입구들도 많이 내려와가지고 또 등산들 다니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553 불고기 해 먹는다. 553. 553. 자, 그러면 이제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적어보자. 공익과 사익의 충돌. 공익과 사익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 표현이에요. 그걸 이해충돌 방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익을 위하여 공익을 침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백지 신탁은, 자, 대상자가 재산 공개 대상자야. 이런 사람들은 주식 3천만 원 초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즉시 여러분들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전문 기관에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백지 신탁은 전권을 위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회사 같은 그러한 전문 기관은 신탁받은 주식을 60일 이내에다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다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부패 방지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쌍가루 2번 보시면은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규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것처럼 부패 방지법에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미국의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는 거기 밑줄 부정폭로법이라는 게 있어요. 1864년도 링컨법 자체가 나중에 명칭이 바뀐 건데, 그 링컨법은 자 그대로 보자. 남북전쟁 당시에 군수물자를 빼돌린 북군들이 너무 많은 게야. 그래서 링컨이 그걸 고발하는 여러분들 군인들한테는 포상을 줬어. 이게 이제 연유가 돼가지고 링컨법 자체가 나중에 이제 부정폭로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그래서 어쨌든 부정폭로법 자체에 근거하여 뭐가?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부패 방지법이고, 자, 신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은 그냥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 의무야. 틀린 거지. 국민은 신고 권리야. 공무원은 신고 의무고. 그다음에 내부 고발한 사람들은 신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떤 책임이 있다. 책임에 감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상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부 고발이란 나온 거 보자. 조직 내의 불법, 부당, 부도덕한 행위를 조직 밖으로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의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과장이 뭐 돈 처먹은 거 갖고 국장한테 이의제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대외적인 여러분들 폭로예요. 대외적인 폭로. 그다음 또 하나,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 고발도 포함됩니다. 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고발하는 것도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불법, 부당, 부도덕한 행위가 포함되므로 비정치적 행위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정치적인 행위도 관련되는 거예요. 정치하면서 돈 처먹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적사항을 기재한 기명이야. 기명은 뭐야? 이름을 기재해야 돼. 이름을 기재해야 돼. 기명. 무기명이 아니야. 기명이야. 명은 사람 이름 명자 아니야. 이름을 기록한다 그 표현이에요. 내분의 존내 불신을 증복하고 공체의 응징력 약화시킨다는 단점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외형상의 동기는 이타성. 외형상의 동기는 이타성. 실질적 동기 다양성. 외형상의 동기는 남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기야. 근데 실질의 동기는 다양성을 띄어야 안 띄어? 개인마다 보복 차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없어? 이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것도 좀 하나 좀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져가시고. 하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규정이 이 법률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감사 청구권 나왔는데 이 국민감사 청구를 얘기할 때는 자, 그 들어보자. 공무원의 행위 자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300인 이상의 연설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바로 국민감사 청구야. 거기 몇 명의 연설을 받아야 돼? 300인. 자, 쌍가로 4번 나온 거 봐. 비공직자 취업 제한이야. 비위, 비리, 위법으로 면직, 잘린 자. 이들은 더욱더 엄격한 지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관리 있는 분야에 대하여 퇴직 후 몇 년간? 5년간 취업 제한이야. 여기 여러분들 과거에 여기 보자. 5년에서 2년으로, 5년에서 3년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얘기한 퇴직공고 취업 제한하고 보니까 별 이상하잖아. 그래서 5로 얼마 전에 바꿨어. 요거 이제 5-3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야. 선생님이 과거에는 5-3 얘기했는데 이게 바뀐 내용이야. 이제 5년 5년으로 바뀌었어. 5-5야. 알았습니까? 바뀐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우측에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이 나오고 있는데, 헌법은 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국민의 책임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규정 자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기본적 의무부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 의무는 뭐로 나왔어요? 성실의 의무야, 성실의 의무. 성실의 의무. 민재야, 저기 교무실 가서 선생님 핸드폰 좀 갖다 줘. 기본적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기본적 의무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신분상의 의무가 쭉 나오죠. 여기 이제 과거의 행정고시 문제에서는 신분상의 의무하고 직무상의 의무 자체를 이렇게 구분시키는 문제가 등장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된 문제인데, 이건 당시에 이제 건국대학교의 최청호 교수하고 명지대학교의 정세욱 교수. 명지 정세욱 교수는 여러분들 어디야? 경희대학교 평화통일대학원 원장으로 있다가 퇴임하셨거든. 어제 보니까 청룡 영화상인가? 경희대학교 의사들 거기서 거기서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행정고 출제 이유로 들어가고 이걸 문제를 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교재에서 이 형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국어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외워들은 게 좀 안전하겠죠. 그래서 신분상의 의무 한번 적어봐. 신분상의 의무. 정말 품위 있는 영비천. 정말 품위 있는 영비천. 정말 품위 있는 영비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정은 뭐예요, 여러분들?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품은 뭐야? 품위 유지의 의무. 자, 그 다음에 정말 품위 있는 영예의 제한. 비밀 엄수의 의무. 명비, 청렴의 의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외워야 돼. 거기 뭐하고 나와? 집단행위 금지하고 하나 빠져서 그다 13에 선서의 의무. 선서의 의무. 선서의 의무가 빠졌어. 그럼 몽땅 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신분상의 의무야. 나머지 이제 직무상의 의무가 쭉 나와. 자, 직무상의 의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복종의 의무. 두 번째 명령 복종 의무야. 명령 복종의 의무. 자, 두 번째 나온 게 법령 준수의 의무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절 공정의 의무. 그 다음에 6번에 영리행위 겸직 금지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에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할 게 직장이탈 금지 의무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소속 장관의 허가 없이는 직장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여기다 하나 저거 화살표 놓고 수사기관이 공무원 구속하려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함.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함. 알았습니까? 단 현행범은 그렇지 아니야. 현행범 자체를 체포할 때는 기관장한테 통보 없이도 가능하다 그 표현이에요. 그거 좀 이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거기 이제 신분상 의무에서 아까 청렴 의무 나온 거 있지. 비밀 엄수 의무 12. 그거 적어보자.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에 영예 등의 허가란 말이 나오죠. 화살표 대통령 허가.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영예 훈장을 받거나 그럴 경우 이럴 때는 대통령의 사전 허락을 받고야 합니다. 허가. 자, 그리고 거기 이제 품위지 나온 거 있죠. 화살표 놓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는 틀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자.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 보면 이렇게 나와. 공무원이 여러분들 그 동호훈련을 들어가서 예비군 훈련. 근데 이렇게 판례대로 이렇게 동호훈련을 받는 도중 철조망 및 계금으로 빠져나가 민가에 가서 닭도리탕을 먹고 술을 먹은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바 징계서야 된다 이렇게 나와. 이건 직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훈련 받으면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학생들 동호훈련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부첩 관계에 있는 여러분들 그 여인을 길가에서 욕을 한 행위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바 징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얘기한 내용들은 좀 여러분 별도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입력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됐고,
여태기 한 게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정에 관한 내용을 쭉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리할 것, 부패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자, 부패 유형을 묻는 게 또 한 문제예요. 거기 보시면은, 직무 유기형 부패, 그 다음에 후원형, 사기형, 거래형, 네 가지가 나왔는데, 직무 유기를 얘기했던 근무 태만이야.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은 직무를 게을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얘기한 부패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후원형 부패를 얘기할 때는 정실이나 학연을 배경으로 특정 단체나 개인을 후원했다. 그게 후원형 부패죠. 뭐 여러분들 뭐 최준순이가 뭐 장지호 뭐 지 조카라고 뭐 후원해줬다. 이거 몽땅 다 지금 후원형 부패에 들어가죠. 사기형 부패를 얘기할 때는 공금 횡령 하는 것들 사기형 부패예요. 근데 사기형 부패를 얘기할 때는 이것을 여러분들 여기 보자. 내부 부패가 있고 외부 부패가 있거든. 외부는 여러분들 국민이나 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지금 얘기한 사기형 부패는 여러분들 내부 부패야 외부 부패야? 이건 내부지. 내부에서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공급을 횡령한 걸 얘기해요. 알았습니까? 자, 거래형 부패를 얘기할 때는 뇌물에 대한 대가로 이권 특혜를 제공해 주는 걸 거래형 부패를 얘기합니다. 뭐 삼성이라든가 각종 여러분들 대기업하고 이런 그 유착 관계가 많지. 그래서 이제 부패 가운데 가장 일반화된 것을 얘기할 때는 거래형 부패고, 요 형태에서 후원형 부패하고 거래형 부패 이 두 가지가 바로 외부 부패에 들어가는 게야. 후원형하고 거래형 부패가 외부 부패. 그건 관리와 국민 간의 부패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그 용인 가능성 유무에 따라 그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와. 백색 부패가 나왔고, 두 번째 여러분들 회색 부패, 세 번째 흑색 부패, 세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백색 부패 자체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용인하는 부패예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 회색 부패를 얘기하는 일부는 용인, 일부는 용인하고 일부는 처벌을 원하는 부패예요. 좀 갈라진 걸 얘기해. 근데 흑색은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가 흑색 부패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를 중심으로 각종 여러분들 부패 행위가 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 그럼 위에들 많은 국민이 다수가 다 처벌을 원한다. 그럼 이게 무슨 부패야? 흑색 부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뭐 대통령이니까 걔가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처벌을 좀 뒤로 미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싸우지. 예를 들어 회색 부패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거 왜 물어보자. 또 하나, 부패가 관례화된 것, 그걸 제도 부패라고 그래. 제도 부패가 있고 여러분들 우발적 부패가 있어요. 이걸 체제 부패라 그래.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이 조직 자체에 옹호를 받고 부패를 하지 않은 정직한 사람이 조직으로부터 여러분들 위해를 당하는 경우,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제도 부패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어? 우발적 부패는 이제 우발적으로 한번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 부패가 있고 뭐가 있다? 그리고 행정 부패가 있어요. 요 상단의 정치 부패를 권력형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부패? 권력형 부패. 행정 부패를 생계형 부패라고 그래. 요거는 여러분들 고위직에서 발생해. 이건 하위직에서.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부패를 많이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공무원이 혼자 볼 때는 살기가 좀 힘들어 안 힘들어? 뭐 옛날에 여러분들 가족도 뭐 4인 가족 6인 7인 8인 하다 보니까 박봉 갖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부패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 그걸 이제 생계형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권력을 갖고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기업 총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당신네들 돈 좀 내. 그러면 요 이권 너희들한테 보내줄게. 돈 안 낼 거야? 어떻게 해버릴 거야? 결정하기 이전에 벌써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거 몽땅 다 권력 갖고 하는 부패, 정치 부패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점 가져가시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부패 유형 얘기했고, 그 밑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백지에다가 당구장 펼쳐놓고 행동 강령 하나 적어보세요. 행동 강령. 행동 강령. 행동 강령. 이 행동 강령은 써보자.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 강령을 얘기합니다.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 강령을 얘기합니다.
실천 강령. 실천 강령.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 OECD 자, OECD 국가들은 1998년도부터 적어놔. 법령 형식으로 제정했다. 법령이야. 법률이 아니라 법령. 법률 플러스 여러분들 시행령, 뭐 우리가 부령, 총령 이 형식에 따라 지정됐고, 자, 한국. 동그라미 2, 한국. 2003년 참여정부에 의해 시행령으로 제정.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대통령령. 자, 뭐로 제정됐다? 대통령령으로. 2003년 참여정부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지금 얘기한 행동강령 자체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OECD는 1998년부터 뭐로? 법령의 형식이고. 자, 이제 벌써 이제 문제 좀 풀어보면서 바로 다음에 일본 문제 나오네. 자, 16년도 국가직 구급 문제 이게 나왔어요. 자, 공직윤리 학부의 행동강령 설명 틀린 거지 이게 나왔어요. 일본의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으로 작용한다. 2번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었다. 다음 3번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공무원의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을 제정하도록 규정하였다. OECD 1970년 아니라 저 뭐라 했어요? 아까 1998년부터 등장했고 법률이야 법령이야 법령의 형식이니까 뭐 1번 2번 3번은 맞다고 봐야 되겠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출문제 2010년 나온 거니까 이것도 처음 나온 거야. 그것도 나온 지 한 번도 없었거든. 문제 처음 나왔으니까 요 지문에 해당되는 것 정도는 가지고 그 밑에 제가 해설을 좀 잘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해 놓은 게 지금 내가 좀 전에 적어놓은 거네 그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내용 좀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문제 2번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윤리의 개념 및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거. 1번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을 의미한다. 2번 행정윤리는 행정 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3번 공무원은 국민 일부나 특수계층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윤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부패 방지. 아까 부패 방지는 소극이라 그랬어요? 적극이라 그랬어요? 소극적 개념이라 그랬지. 적극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한 3번 잘못됐고 4번에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지하는 의도 힘이 내포되어 있다. 그거 맞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지문 봤으면은 우측에 문제 3번을 또 보도록 하자. 국가공무원법상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조항이 아닌 것 익히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1번 공무원은 재직증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아까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럼 이번에 공무원은 건강 쾌적한 환경 보존 이런 보존의 의무 이런 거 있어 없어?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2번 잘못됐고 3번은 여러분 영위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내용이고 겸직 금지 의무가 나온 거고 4번은 친절 공정의 의무를 정리해 놓은 게 아니는 거야. 친절 공정의 의무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 2, 3, 4에 관한 내용들 다 숙제해서 좀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4번 나온 거 보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에 관한 기술로 틀린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 공무원은 공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번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례에 증여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그 3번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다음 4번에 공무원 직무와 재산상 이해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고 공무원 자신에게 있다. 몇 번이야 여러분들? 4번은 둘 다 있는 거지. 그죠? 공무원 되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없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얘기해보자. 국가도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있어 없어? 국가는 독립된 법인격이라 했잖아. 공법인.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의 여러분들 뭐가 되는 게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그 노력할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답의 형태는 4번입니다. 알았습니까? 그 3번 잘 봐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표현 맞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표현 좀 가져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문제 5번 나온 거 보자. 내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다양한 거. 퇴직계 고발도 아까 포함한다고 이 계산이 있어요. 그렇죠. 비정식인 행위판에 정치인 행위도 대상으로 한다고 이 계산이 있어요. 내부관은 기명이라 그랬죠. 익명이 아니라 이름을 아까 기재한다 그랬잖아. 인적사항 할 때. 4번에 응집력을 강화시켜 약화시켜. 여기 보세요. 내부 고발자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의 불신. 야 제가 고발하지 않을까. 서로 불신이 안 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 혹시 저런 뭐가 좀 날 고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신도 가중되겠고 응집력 약화되겠죠. 아까 내부적 의제기 형식과는 달라 그랬죠. 대외적인 폭로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몇 번? 이거는 뭐 5번 정답이고. 자 문제 6번 나온 거 보자. 부패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 민원 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급행료가 당연시된다는 것은 관리화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제도화된 부패, 체제 부패에도 같은 말입니다. 2번 과도한 선물 수수와 같이 공무원 윤리 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회색 부패. 봐봐. 윤리 강령에 규정하지만 법률로 규정한 논란한 것은 법률에 규정한 것을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하는 거니까 회색 부패 맞아 틀려? 맞다고 봐야 되겠지. 용인하고 용인하지 않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번에 공금 횡령이나 회계 부정은 이거 아까 여러분들 사기형 부패 기억나나? 내부패야 외부패야? 내부패고 그 다음에 거기 보자. 상대 범죄 일방적으로 발생한 백색 부패. 공금 횡령이나 회계 부정은 누구나 처벌을 오래 원치 않아. 원하죠. 그 다음에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 교환은 거리형 부패. 맞네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7번 공직자윤리법 내용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나왔는데 답 나왔네. 몇 번. 내부고발자 보호는 부패 방지법이지.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그랬지. 2번, 3번, 4번 맞고 기타 뭐가 있어요? 백지 신탁 있죠? 이해충돌 방지 있어 없어? 있죠. 자 백신탁은 자 여기 보자. 본인 및 직계 전비석. 나만이 아니라 직계 전비석. 전은 뭐야? 여러분들 부모님 존경하죠? 존은 위야. 존 비는 비하한다. 내려버린 게야. 그러니까 위에는 뭐야? 아버지, 할아버지. 아래는 아들, 손자까지. 이게 직계 존비속이야. 직계 존비속. 알았어요? 그냥 거기까지 3천만 원 초과의 주식을 보유해. 근데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님이를 내가 내 손주가 저기 뭐야 공무원 됐어. 그건 아니지. 이 공무원이 뭐 아까 얘기한 식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 근데 하여간에 걔가 이제 해가지고 1급이 됐다고 가지고 보자. 근데 내 주식을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돼. 들어 안 들어? 3천만 원 넘겼다고.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내 아들이 1,000만 원, 뭐 다른 애가 1,000만 원, 뭐 해가 3천만 원 초과돼서 그건 아까 전 금액이 좀 그렇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자고 얘기한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또 결론 내렸어요. 왜 그러냐? 공무원은 하여간에 공직자를 준 여러분 집안도 좀 청렴해야 다녀야 돼. 한국의 청렴은 청빈하고도 일맥상통해. 청빈. 여러분들 옛날엔 여러분들 보자 공무원 청백리상이라는 게 있어. 지금도 저 청백리상 받을 때 집 있으면 안 줬어. 본인 집 소유는 안 돼. TV 있으면 안 돼. 70년대 전화기 있으면 안 돼. 맨 처음에 전화기는 뭐냐? 맨 처음에 전화기는 모든 전화기였어. 근데 전화기 가운데 백색 전화가 있고 흑 전화가 있고 백색은 훨씬 비싸. 맨 처음 전화기는. 그래서 나중에 백색 전화로 바꿨어요. 근데 봐보자. 전화기 있으면 안 되고 집 있으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청백리상을 줬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제 의식은 그런 의식이 좀 잠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공무원이 잘 살면 좀 이상해 안 이상해? 공무원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이상해요? 여러분 안 이상한가 보다. 나는 좀 이상하던데. 너무 잘 살면은. 자, 그만두자. 8번.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버는 쪽도 나한테 갖다 줘. 내가 알아서 쓸게. 자, 8번 나온 거 보자. 공직 부패의 유행가라는 설명을 취하는 거야.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의 편취, 회계 보정은 사기형 부패. 이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법에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윤리 규정에 규정되는 것은 회색 부패 맞다고 봐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다음 3번에 대부분의 부패 일은 개인술에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패는 조직. 여러분들 조직 부패는 보통 조직의 구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2명, 3명이 함께하는 부패야. 공모형 부패라 그래. 그런 거 이제 공모하다 보니까 외부로 드러내려고 해. 은폐하려고 그래. 은폐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혼자 선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부패가 아니라 조직의 성원들이 담합의한 부패. 이런 것들이 조직 부패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모를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급행로 당연시 아까 제대한 부패. 아까 여러분들 비슷한 형식의 문장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장을 자꾸만 읽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 6번에 2번 지문하고 8번에 2번 지문 유사하지 않아? 유사하죠. 그러니까 지문을 자꾸만 읽고 지문을 본인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좀 해두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뭐 주문에 걸리는 왔는데 아유 걸리가 너무 많아. 못 나가. 자, 여러분들 이거 다시 보세요. 김영란법. 자, 거기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한 이해 당사자 제재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얘는 제재가 없어. 알았습니까? 근데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했어요. 한 달이 건너서 이게 얘가 공직자야.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부탁했어. 그럼 난 지금 뭡니까? 1천만 원이 과태료. 됐어요? 그러면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은 어떻게 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일반인은 2천만 원.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아들을 위하여 내가 내 친구가 공무원이야. 부정청탁했어. 그럼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여러분이 공무원 돼서 이 선생님을 위하여 니들이 청탁했어. 뭐야? 3천만 원. 알았습니까? 과태료야 아니면 여러분들 벌금이야. 과태료. 여러분들 벌금은 항상 앞에 징역이 붙을 때 벌금 묻는 게야. 징역이 붙을 때 벌금 아니야. 봐봐. 그치? 징역이 안 붙으면 다 과태료야. 자, 그 다음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어떻게 돼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1회 100만 원 또는 매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한 공직자 어떻게? 그거 재밌잖아 여러분들. 다 3으로 놀잖아. 300만 원 초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좀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지? 그래서 3초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 보자. 부정 청탁하는 것하고 금품 받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 금품은 여러분 시험 이게 더 저거 중하다고 봐야지. 그래서 위에서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고, 이거는 바로 뭐야? 돈을 처먹었잖아.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수수 금액의 여러분들 2배 이상 5배의 과태료. 그 다음에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검이 반환하지 않았다. 얼마? 500만 원의 과태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2번 정도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지? 자, 물어보자.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 청탁한 이해 당사자. 제재 있어 없어? 없다.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했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통하여. 근데 제3자를 위하여 부정 청탁. 그러면 공무원은 얼마? 3천만 원. 그리고 일반인은 2천만 원. 뭐 다 위헌네. 다 위헌네, 여러분들. 그럼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그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잘 알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매 100만 원, 매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한 공직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33. 333.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다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를 수사한 신검이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은 500만 원의 과태료. 이것들 다 숙제해서 내용 좀 가져가야 되겠죠. 알았냐?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여기 보자. 뭐 이게 이론 강의랑 같이 나가다 보니까 선생님도 힘든데 대신 좀 자꾸만 집에 가서 좀 문제 좀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출제 우선순위 한 50개 정도만 풀어봐도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거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50개까지 풀어봤다. 그럼 뒤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안 풀 거야? 늘 알아서 풀어야 돼, 여러분들아. 선생님이 지난번에 뒤부터 풀러오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숙제. 그럼 숙제. 다음 주 나올 때까지 출제 100순위에서부터 맨 뒤에까지 다 풀어보세요. 100순위부터 101부터 그럼 101부터 알았어요? 어? 자, 이 풀어온 사람은 분명히 공무원 될 거야. 풀지 않은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도 안 되고 취업도 못 되고 빌빌 싸다가 인생이 이상해지지.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집에서 풀고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니야. 이거 몇 개 안 되잖아. 하루에 2개씩만 풀면 되잖아. 어? 2개 너무 많아요? 손 7개? 그럼 줄여줄게. 110개부터 그럼. 110개부터 하면 됐어요? 110개부터 맨 끝까지. 110개. 110번부터. 그렇게 좀 풀면은 아마 좀 일주일 정도면. 그러니까 다른 공부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요일날 강의 없잖아. 수업 없잖아. 그러니까 일요일날 좀 풀고 일요일날 뭐 한 30분만 투자해.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가? 다른 공부한 시간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알았습니까?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